그러면은 마이너스 70만 둘 다 안 찍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좋아 보이나 봐요? 네. 아니 이게 더 괜찮게 느껴지면 어떡해요? 하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은 ISA 제대로 활용하기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바로 직전에 채권에 대한 영상을 했잖아요. 개별 채권 사는 것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ISA를 잘 활용하려면 채권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바로 다음에 뭘 배워두면 좋을까? 라고 해서 오늘은 ELS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깻잎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감자님은 오늘 데뷔 영상인데 참고로 지금 실내가 어두운데 선글라스 끼고 있어가지고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그냥 암흑 속에 있는 거예요. 감자님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나왔습니다. 자, ELS 생뚱맞죠? 제가 ELS 컨텐츠를 한 걸 본 적이 거의 없죠? 네. 왜 하는 거예요? 왜 알아야 돼요? 저는 ELS가 두 얼굴을 가진 상품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어쨌든 좋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랑 일단 전부 다 알아두고 나중에 고를 때 충분히 장점만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르고 넘어가기에는 얘가 가끔 되게 괜찮아요. 우리가 평생 중에 봤을 때 특정 구간에서 얘가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자, ELS 들어봤나요? 네. 어디서 들어봤죠? ELS 터졌다. 뉴스에서 봤어요. 뉴스에서 봤죠. 감자님 ELS 본 적 있어요? 저도 뉴스에서 은행에서 돈 잃은 사람들이 많다. 은행에서, 그렇죠? ELS는 증권사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판매는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그거예요. 이 상품이 무조건 단점만 있겠어요? 단점만 있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평생 ELS를 하면서도 한 번도 손실 안 보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ELS는 진짜 셀 수 없이 많거든요. 몇만 개의 ELS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창밖을 보면 수많은 집들이 보이잖아요. 저 중에 몇몇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ELS가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지만 피해를 안 본 사람들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세상에 나쁜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얘도 장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는 게 중요하고 두 얼굴을 가진 메가 금융상품입니다. 메가라는 말을 넣어놓은 이유는요. 얘가 많이 팔릴 때 1년에 120조 막 이렇게 팔려요. 근데 최근에 홍콩 터지고 나서 그 후로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거의 은행에서 못 팔리니까 그 후는 얼마나 찍힐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보면 100조씩 넘게 팔리고 제가 증권사 PB 일할 때도 요거는 창고에서 번호표를 막 뽑아가지고 자 다음 자 몇 회차 얼마요? 네, 다음 몇 회차 얼마요? 이렇게 팔아요. 정말 많이 팔리는 그런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메가 금융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좀 정제된 요약된 영상을 보시고 싶다면 이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옛날 거. 이거 보시면 그래도 괜찮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용하는 증권사 MTS에 들어가면 정말 수많은 ELS가 그때그때 계속 발행이 돼요.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만 살짝 모집을 하고 그냥 끝나요. 그리고 또 일주일 지나면 또 수십 개의 ELS가 새로 생겨나고 그중에 우리가 골라서 사는 시기예요. 마치 로또 사는 거랑 비슷해요. 로또 매주 사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사라지고 또 매주 사고 사라지고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요거를 살 수 있는 기간은 한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한번 사고 나면 최장 만기는 보통 3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유효한 ELS가 진짜 수만 가지가 동시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매주 수십 개가 이렇게 생겨나고 수십 개는 소멸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마치 우리가 위스키 사러 가보면 21년 묵힌 거 17년 묵힌 거 이런 위스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있죠. 내가 아무리 사도 있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선가는 계속 새롭게 17년 뒤를 바라보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ELS도 계속 새로 발행이 되지만 한쪽에서는 계속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장기 투자를 할 때도 당연히 무언가를 사면 오래 묵혀둘 수 있잖아요. 근데 ELS는 오래 묵혀둘 생각으로 사더라도 얘가 빨리 사라져 버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매주 새로운 것들이 발행이 되고 여기 보면 청약중 요거 미래에셋 화면이고요. 요게 한투 화면이고요. 이게 KB거든요. 보면 청약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거기 보면 다양한 회차가 붙어가지고 나옵니다. 여기 8%짜리도 있죠. 8%, 여기는 16%. 수익률 왜 이렇게 높아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수익률이 아니죠. 여기 보면 5.7%, 편차도 엄청 크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ELS는 매주 수십 개가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성격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이 중에 어떤 걸 고르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아직 본인이 그런 변동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보수적인 거를 선택하는 거는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최대 손실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마이너스 100%입니다.
이건 투자의 기본 원칙이죠. 우린 주식도 이론적으로는 최대 손실률이 마이너스 100이잖아요. 없어질 수 있으니까. 채권도 마이너스 100%죠. 근데 우리가 보다 보면 최대 손실률이 0인 게 있어요. 그게 뜻하는 게 뭘까요? 원금 보장. 원금 보장입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ELS도 있습니다. 원금 보장되는 ELS를 ELB라고 따로 이름을 만들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많은 것들, 과연 내가 고려조차 안 할 만큼 ELS는 별로일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ELS를 정말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제가 아마 모든 유튜버 통틀어서 ELS를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현업에서 진짜 밥 먹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앞에 앉았다 그러면 ELS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절반이 넘어요. 근데 많이 해보고 느낀 거는요, 제가 쳐다도 안 볼 정도의 군이 있어요. 수익률 정말 높은데 이거는 진짜 언젠가는 터질 것 같고 한 10년에 한 번씩 터져가지고 사람 고생시킬 것 같은 느낌의 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름 리스크 관리하면서 철저하게 보수적인 것들만 취한다면 생각보다 좋은 게 이랬습니다. ELS가 워낙 한 10년에 한 번씩 큰 사고를 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유튜브 공간에서는 금기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잘 팔린다 해서 뭐 저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 금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채권이 수익률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최근에. 생각보다 한 5% 맞추기도 쉽지 않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바로 우리가 배당주로 가게 되면 지금 배당 쪽으로 가면 8, 9%, 10%도 이제 널렸잖아요. 커버드 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사이가 약간 비어 있는데 그 사이를 쫙 메꿔줄 수 있는 게 저는 ELS라는 생각을 해요. ELS도 기대 수익률이 10%, 20% 넘어가는 것들 많은데 그런 것들은 도박성이 짙으니까 빼두고 가장 보수적인 라인들만 채워본다면 우리가 채권과 배당주 사이에 비어있는 틈을 오롯이 메꿔줄 수 있는 게 ELS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포트를 짤 때 그 역할로 볼 때는 나쁘지 않다.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ELS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ELS와 ELB, ELS 무슨 뜻일까요? 맞춰야 돼요? 들어본 적도 없죠? E는 에쿼티라는 뜻입니다. 에쿼티가 뜻이 뭐죠? 하긴 잘 안 쓰는 용어이긴 해. 우리는 주식을 스탁이라 부르지만 막상 금융상품을 만들거나 미국에서 표현하는 거 보면 에쿼티라는 말을 훨씬 많이 써요. 마치 주식을 스탁 이렇게 부르면 하나의 그냥 종이 쪼가리 티켓 같은 느낌이 들어버리잖아요. 투자를 하기 위한. 근데 에쿼티라는 말은 지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식의 본질을 잘 나타내죠. 우리가 스탁, 본드 이렇게 나타내면 주식과 채권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되게 많이 쓰는 말은 에쿼티와 픽스드 인컴을 많이 씁니다. 그게 더 본질을 잘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지분을 취하기 위하니까 에쿼티인 거고 채권을 사는 이유는 인컴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라서 픽스드 인컴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L은 링크드입니다. 링크, 연결시켰다. 주식에다가 연결시켜 놓은 시큐리티스라는 뜻입니다. 주식에 연결시켜 놓은 증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새로운 상품인데 이거는 특정한 어디 주식에다가 연결시켜 놓은 상품이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상품군이라 보시면 돼요. 마치 ETF처럼 하나의 투자 수단이라 보면 됩니다. 이런 거죠. CMA가 좋아요, ELS가 좋아요 이렇게 물으면 이상한 거죠. CMA는 계좌이고 ELS는 투자의 수단입니다. 자, ELS 중에서 원금 보장이 되는 걸 ELB라고 따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B는 본드의 의미입니다. 즉 원금을 보장해주는 게 채권의 성격이라고 해가지고요. ELS와 ELB를 구분해서 짓고 있고요. 자, E는 에쿼티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주가, 지수 이런 게 들어갔을 때는 E고요. 그거 말고 금, 은, 원자재, 금리 이렇게 주가가 아닌 원자재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DLS라고 부릅니다. 흔해요? 엄청 많아요. 전체 판매 중에 DLS의 비중도 거의 한 20% 됩니다. 그 다음에 DLS 중에서도 원금 보장이 되는 애는 DLB라고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뉴 들어가시게 되면 네 가지를 볼 수 있어요. ELS, ELB, DLS, DLB. 이 중에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쪽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를 연결시켜 놓았다 했잖아요. 그 연결시켜 놓은 게 주가 지수이면 지수형이라고 부르고요. 개별 종목을 연결시켜 놓으면 종목형이라고 부릅니다. 막 테슬라, 삼전, 하이닉스 이런 거 다 가능해요. 이 중에 어떤 게 수익률이 높겠어요? 종목. 위에는 ELS와 ELB 어떤 게 수익률이 높겠어요? ELS. 네, 원금 보장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일반 계좌에서 해도 되죠. 당연히 일반 계좌에서 훨씬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가 생겼나요? 절세. ISA가 있죠? 참고로 ELS 연금저축에서는 안 사집니다. ISA선 사지기 때문에 여기서 활용하는 게 우리가 새로 생긴 약간 투자의 수단처럼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ISA와 ELS는 궁합이 좋다. 또는 ELB만 해도 궁합이 좋다. 왜냐? 우리가 시중은행에서 막 5% 만약에 이런 걸 투자했어요. 실제로 5%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뭘 떼야 돼요? 15.4. 15.4% 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여기에다가 곱하기 0.846을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래요? 15.4의 세금을 떼고 난 후에 5%라는 것의 세후 수익률은
4.23. 실제 실효 수익률은 4.23%라는 의미입니다.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죠? 낮으면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자, 이 15.4%의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 이거는 ELS로 벌면 전부 그대로 과세 대상 소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IS에서는 일단 안 내죠. 그리고 다 미룬 다음에 손익통산에서 비과세 해주고 분리과세까지 해주잖아요. 그런 혜택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게 ISA죠. 자, ELS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용어를 배워둬야 되는데요. 자, 알아두는 건 좋아요. 언젠가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인의 삶을 택하게 된다면 그게 뭐예요? 직업적으로 금융을 상담하는 직업이나 투자인 말고 금융인이 된다면 수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상담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ELS를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배워두는 건 좋아요. 이런 용어들을 쓰게 되는데요. 요거는 진짜 ELS에서만 쓰는 용어들이에요. 딴 데 안 써. 아예 안 써요. 그래서 요거를 배워둬야 됩니다. 무조건. 자, 이게 예시입니다. 이 그림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수익률. 자, 이 ELS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너무 쉽죠? 다음 기초자산. 자, 이 ELS는 어떤 기초자산에다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움직임을 지켜보는지가 기초자산이고요. 예시에서는 코스피 200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청약기간. 청약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왜 청약을 쓸까요? 사람이 많아서? 그렇죠. 이게 물량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ELS마다 이 회차는 300억, 이 회차는 뭐 100억 이런 식으로 억 단위 돈이 정해져 있는데 또 괜찮은 친구는 몰려가지고 오바돼요. 안 괜찮은 친구는 사람들이 선택 안 해가지고 그거 미발행돼요. 안 돼요? 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이 발행이 되고 그 중에 좋은 거는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초가 나요. 딱 보면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골라서 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도 좋은 것들이 몰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게 되면 우리는 청약이라는 방식을 해야 되죠. 누군가 이걸 하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라고 의사를 밝히게 되면 나중에 투자 금액에 맞게 비율에 맞게 암분 배정해 준다고 표현합니다. 투자금에 맞게 배정을 해주는 거죠. 마치 공모주 청약이랑 약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청약을 하게 되고 보통 보면 이렇게 일주일에서 많게는 한 10일 정도 동안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안 사면 그냥 끝나요. 못해요.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거를 사야 됩니다. 우리가 로또 살 때 보통 언제 사죠? 토요일. 그거 발표 언제죠? 저는 안 산 지 오래돼가지고. 토요일 저녁. 토요일에 발표잖아요. 일요일 되면 로또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그닥? 그닥이죠. 그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날이 지나면 그 다음에 그 ELS를 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완료가 되려면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 최대 손실률 100입니다. 이게 0이면 ELB인 거고요. 지금은 ELS 예시니까 이렇게 찍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 보면 스텝 다운 이렇게 어려운 말이 적혀 있고 여기 보면 95, 90, 90, 85, 80, 75 이렇게 딴 데서 절대 볼 수 없는 투자하면서 알아야 되는 숫자들이 막 적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낙인 베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낙인 어떤 느낌 들어요? 낙인 찍었다. 낙인 찍었다. 어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뜻으로 안 쓰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도 심지어 별로예요, 느낌. 낙 어디서 들어봤죠? 낙낙. 누구 노래죠, 그거? 트와이스? 트와이스. 맞아요, 그 뜻입니다. 고객님 손실 구간으로 진입하셨어요. 똑똑이라고 해서 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듣기조차 싫은 말들이 있잖아요. 상장 폐지, 하한가, 그리고 낙인 이런 말들이 있어요. 왜냐면 ELS 투자자들이 극혐하는 말입니다. 자, 이 낙인이라는 말이 있고 숫자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이게 뒤에서 배울 낙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은 최장 만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최장이라는 말을 쓰죠? 이런 말 쓰는 거 들어봤어요? 채권에도 최장 만기 없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ELS는 특이하게도요, 만기가 바뀝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만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장, 얼만큼 길어질 수 있느냐라는 개념이 최장 만기입니다. 보통은 3년이 맥스입니다. 그 다음 조기 상환 주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듣는 말이죠. 근데 뭔가 최장 만기가 있으면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죠. 최장 만기 3년까지 안 간다면 얘가 조기 상환될, 그러니까 만기가 결정돼가지고 앞당겨져서 끝난다는 의미거든요. 조기 상환될 가능성은 뭐냐? 6개월마다 만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이하죠. 어디서도 본 적 없는 ELS에서만 쓰는 이런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ELS는 이런 걸 알아야 돼야죠. 근데 이거 이렇게 복잡한 거를 다 알고 투자한다고요? 제가 증권사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알고 투자하긴 했어요. 왜냐면 봐봐요,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다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하면 이거 상담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냥 한두 시간 그냥 걸립니다. 그렇게 한 번만 배워두고 나면 평생 써먹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 공식은, 이런 개념은 계속 반복이 돼요. 똑같이 안 바뀌어요. 근데 아예 안 배우면 이거는 청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꼼꼼한 설명이 필요하죠. 이번에는 ELB를 알려드릴게요. 자, ELB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 목적에 아주 알맞습니다. 제가 우리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ELS를 그렇게 많이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도가 낮고 유튜브 공간에서 ELS 자료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러면 창구 가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또 안 보신단 말이죠 잘. 그냥 내가 공부하려고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ELS에 대한 관심이 많이 적으실 텐데 지금은 우리가 ISA에서 사기 좋은 걸 찾아야 되잖아요. 이전에 채권을 배웠고 채권이 줄 수 있는 수익률은 이제 매우 떨어졌습니다. 3, 4% 막 많아도 5를 못 넘기는 수준으로 와 있단 말이죠. 근데 ELB는 그 바로 다음에 우리의 기대 수익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예시로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자, 수익률은 재밌죠? 2%에서 6.5%입니다. 이게 경우가 딱 나눠져요. 아, 뭐 이렇게 한 조건일 때는 2%를 주고 그게 아닐 때는 6.5다? 네, 그림을 딱 그려보면 우리가 얻는 수익이 자 2% 그리고 이렇게 연동되다가 2%. 자, 코스피라는 친구가 이렇게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1년 뒤에 코스피가 지금 여러분들이 딱 매수하시게 완료되는 이 날짜가 있잖아요. 100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수치로 보면 헷갈리잖아요. 100으로 환산해가지고 100으로 보고 1년 뒤에 이 100보다 떨어져 있으면 2%를 받습니다. 여기 나오죠? KO가 뭐예요? not out이라는 말인데 지금 용어를 다 이해하기는 힘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가 100이잖아요. 그리고 115라는 수치를 그어 볼게요. 15% 오른 수치를 보죠. 자, 그거보다 더 올라버리면 여러분들은 2%를 받습니다. 그리고 100보다 밑에 있으면 또 2%를 받습니다. 100과 115 사이에서 결정이 되면 그 오른 것의 30%만큼을 2%에 얹어줍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요? 안 복잡한 ELS 없어요. 안 복잡한 ELB도 거의 없습니다. 자, 이해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ELS를 매수할 때 코스피 200 지수를 100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을 기다려요. 자, 그리고 얘는 ELB라고 했죠. 손실은 없어요. 원금은 보장이 돼요. 그럼 내 수익이 어디서 결정되는지가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이 나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복잡한 말을 이렇게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살 때가 100이잖아요. 딱 1년 뒤 시점에 얘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100보다 떨어져 있으면 2% 받고 115%보다 더 올라 있으면 2%를 받고 그 사이에서 1년 뒤에 가격이 딱 결정이 되면 그 오른 만큼 비율만큼 얹어서 준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래서 6.5가 최대치구나. 네, 최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115. 115%,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15% 오른 상태에서 1년 뒤를 맞으면 6.5까지 받아지는 거죠. 자, 이거 잘못 적었네. 이거 0이라 적으면 안 되지. 여기 보면 이 구조를 봤을 때 무조건 2% 넘게 받죠. 코스피가 떨어져도 2% 받고 많이 올라도 2% 받는데 그 사이에서 끝나게 되면 그 오른 만큼 비율에 맞게 계산해가지고 얹어주는 거. 이게 ELB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1년이라는 기간 안에 2에서 6.5% 사이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도박성이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만약에 15% 사이에 인상이 없다면은 그냥 2%만 받는 상품인데 맞아요. 도박성이 있죠. 낫지 않나? 근데 도박성이 있는데 ELB라는 친구는 어떠한 형태의 도박성이 돼 있냐면 2% 깔고 운 좋으면 더, 운 안 좋으면 2%니까 여기에 이거 원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겠죠. 아, 2%짜리를 상품을 가입을 해요. 근데 오르면 좋고 아니면 2%라도 받으니까. 네, 그게 이거의 목적입니다. 요새 3%도 안 넘잖아요. RP 이런 거. 확실히 2.5 여기다 넣어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2% 깔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여기다 투자하지 뭐. 사실 1년 뒤에 예측하는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하지만 내가 이걸 매수하는 그 시점에 그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의사결정도 제가 존중을 하는 건 이거는 손실을 엄청 감안하면서 큰 돈을 벌겠다라는 도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2%냐 운 좋으면 4% 5% 6%냐 얘 도박이라면 도박 같지는 않지 않나. 그냥 재미? 재밌죠. 이랬으면 재밌습니다. 해보면. ELB는 괜찮네요. 그렇죠. 이게 ELB의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그 다음은 또 하나 ELB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삼성증권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잘 봐요. 자, 이거는 최대 연 3.01이에요. 일단 별로 안 높죠. 왜냐면 원금 보장이 되니까. 그럼 3.01인데 기초자산이 이번에는 KT 주식입니다. 그리고 청약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받은 다음에 2월 28일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조건이 되게 특이한데 KT라는 주식이 300% 이상 오르면 네? 3배요? 3배? 3배. KT 주식 무겁잖아요. 300%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안 오르죠. 안 오르죠. 근데 세상에 0은 없으니까 300% 이상 오르면 0.01% 추가로 얹어준다는 겁니다. 안 준다는 거죠. 네. 그러면 3%의 상품인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때는 3.0, KT가 300% 이상 오르면 3.01짜리 상품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준에서 뭘로 봐야 돼요? 예금. 3%짜리. 근데 정말 눈꽃만한 가능성을 심어놨죠, 뭔가를. 그러니까 ELB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이렇게 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지죠. 그리고 최종 만기는 그냥 1년짜리입니다. 지금 딱 사서 1년 뒤에 얘는 그냥 3%짜리입니다. 자, 우리가 ISA에서
지금 RP를 하거나 특판하지 않는 이상 그냥 RP 가지고 사면 안 나오잖아요. 요거는 그냥 3%짜리 RP 아니에요, 이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중간에 해지했을 때 ELB도 해지하는 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조금 더 높은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보통 합니다. 근데 확실히 내가 1년을 묶어둘 수 있다면 RP 뭐 2.5%짜리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죠? 3%짜리 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ELP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되게 안전하다. 그죠? 이거 손실률 0이고 미래는 3.0이냐 3.01이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도 ELB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ELB인 거죠. 그러면 이런 ELB가 나왔을 때 3.0짜리다. 3.0이 높지는 않지만 ISA에서 하게 되면 실효 수익률은 지켜지잖아요. 상당히. 그러면 괜찮죠. 그냥 RP 가지고 맞출 수는 없는 금리니까. 근데 조금 수익률 괜찮은 ELB는 없어요? 조금 손보면 되겠죠, 여기서. 근데 이런 확률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확실한 수익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로또 사는 이유가 뭐예요? 확률. 확률이잖아요. 낮은 확률이지만 큰 수익률 기다리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어떤 느낌일까요? 높은 확률에 그렇게 높지 않은 수익률이죠. 그 ELB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ELS는 뭐겠어요? 낮은 확률에 높은 수익률입니다. 그거는 짝이 나름이에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리던 것처럼 저게 무슨 투자 상품이야. 3% 또는 3.01이면 이런 ELB부터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수익률이 막 10몇 프로 넘는 것까지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수십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치 5년 전에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5년 전에 주식에 오명 어땠나요? 어디 가서 저 주식한다 그러면 아이고 주식해? 아이고 어떡해? 라고 했어요. 그건 패가 망신하는 거야. 우리 엄마 하지 말랬어.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도박이랑 똑같다고 배웠어 라고 했던 게 주식이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도박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든든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거의 무슨 투자 아닌 것처럼 안전한 것만 찾아서 하는 사람도 있죠. 저마다 다양하듯이 이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방금 보여드렸던 2%냐 맥스 6.5냐 자, 요런 거 요게 바로 한 단계 올린 ELB라고 볼 수 있죠. 손실은 일단 없잖아요. 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게 영상으로 나가야 되니까 뭔가 활용하실 분들은 채권 바로 다음으로 쓰실 때는 이런 걸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이제는 ELB 다음으로 지수형 ELS입니다. 자, ELS예요. 이제 손실 가능성이 마이너스 100인 순수한 투자 상품이에요. 근데 그 안에 지수를 담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를 담고 있어요. 그랬더니 수익률이 팍 올라가죠? 자, 6.5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어떤 식이냐면 2월 20일에 일주일 동안 쭉 돈 냈던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얼만큼 배정받고 나서 이때 가격이 확정이 되겠죠. 저게 딱 확정이 될 때 이 날을 100으로 환산해요. 100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월 20일이잖아요. 여기 보면 조기 상환 주기 6개월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조기 상환 될지를 판단하게 돼요. 첫 6개월째가 될 때 여기 맨 앞에 있는 이 수치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 95%보다 올라 있으면 그냥 소멸됩니다. 이만큼의 이자를 받고 이 ELS는 종료가 돼요. 아, 주가가 떨어졌다 해도 5% 이하로만 떨어진 거면은 조기 상환. 네. 자, 예를 들어 6개월 뒤에 보니까 98%예요. 그러면 떨어졌죠. 지수는 떨어졌지만 얘는 충족했잖아요. 그러면 연 6.5% 이자 받으면서 이 상품은 종료됩니다. 이자와 원금이 같이 내 계좌에 들어오면서 내 계좌 속에서 ELS가 사라져요. 아, 그러면 6개월 만에 상환된 거면은 3.25 주는 거예요? 네, 3.25를 받으면서 끝나게 되죠. 그리고 ISA 계좌에서 했다면 15.4 안 떼고 받을 수 있으니까 바로 재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98이 아니라 만약에 이때 열었는데 94%인 거예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6% 정도가 떨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첫 95라는 조기 상환 베리어라고 부르는 이 숫자를 충족을 안 했죠. 저 때는 다시 6개월을 또 기다리는 겁니다. 또 6개월 뒤를 기다려서 그 다음 6개월 뒤에 또 평가를 해요. 내가 최초에 가입할 때 이 100은 여전히 있는 거고 저거 대비해서 또 6개월 지났을 때는 이제 그 다음 숫자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90으로 평가를 해야 되죠. 자, 이때 만약에 여전히 94라면 어떻게 되죠? 조기 상환. 네, 90을 충족하죠. 이거보다 넘었으니까 충족이 되죠. 그러면 내가 가입한 지 1년째가 되는 해에 얘는 조기 상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5%를 받게 되죠. 자, 운이 없어서 이번에도 90을 충족 못했어요. 88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6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 3년 동안 가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1년 반째는 90, 2년째는 85, 2년 반째는 80, 3년째가 될 때는 내가 최초에 가입할 때보다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25%가 떨어지는 75라는 것을 충족해야 돼요. 근데 저것도 충족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래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건 이거 다 충족 못해도 최장 3년까지 지나게 되고 3년째가 될 때 여기에 3년치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18%가 넘죠. 저게 55%를 안 찍어서 그냥 주는 거죠. 네.
자, 여기 보이는 이 많은 숫자들은요, 오직 만기만 결정하는 숫자들이고요. 밑에 있는 낙인, 아까 듣기도 싫은 글자가 낙인이라 했잖아요. 낙인 55%라는, 즉 내가 가입할 때 100인데 55면 거의 절반 가까이잖아요. 저기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 닿지조차 않으면 손실은 안 생깁니다. 닿으면 어떻게? 닿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일단 닿는 순간 내 원금이 55%가 돼요. 그리고 지수가 그때부터 계속 움직일 거 아니에요. 55%가 60이 됐다가 뭐 30이 됐다가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움직이는 대로 내 투자금이 연동됩니다. 아, 55를 찍기 전까지는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상관이 없었는데 55를 찍으면 그대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55에 찍고 나서 얘가 빠지고 빠지다가 40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 원금 40%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75로 회복을 해도 75만 받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놀랍게도 언젠가 한번 55를 찍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저기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 숫자에다가 내 투자금이 반토막이 난 채로 막 끌려다니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위에 있는 이 조기상한 베리어라고 부르는 숫자들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안 찍은 걸로 해주고 수익 다시 다 나옵니다. 그러면 75를 다시 찍었어요. 그러고 다시 막 65로 떨어졌어요. 75는 맨 마지막에 이때 찍어야죠. 이 날 75보다 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찍는 게 아니라. 자, 낙인이라는 친구는 한 번이라도 닿으면 그냥 끌고 가는 연동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이 친구들은요,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2월 20일, 8월 20일, 2월 20일, 날짜 다 예정되어 있어요. 그날 이 수치들을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55를 찍으면 3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3년 그 마지막 날에 75 이상이어야 된다. 그쵸. 이하면 그거대로 손실이 결정이 되는 거고, 75를 넘으면 이 고생했던 거 싹 다 잊고 3년치 이자 한꺼번에 다 줘요. 죽다 살아나는 거죠. 어렵네. 아니 왜냐면 중간에 2년 반차 때 한 80 찍었어요, 회복. 다시 떨어지면 끝인 거네요. 그쵸. 2년 반차 때 80 넘었을 때 이 날 80이 넘은 채로 그 날을 맞으면 다행히 2년 반치 이자 받으면서 조기상환 되겠죠. 그런 해피한 케이스는 가끔 있는데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죠. 확률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이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난리 났던 홍콩 지수도, 홍콩 지수가 좀 많이 이렇게 V자로 반등했잖아요. 그래서 회차에 따라서는 아마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맞아요. 저 뉴스 기사 들을 때도 여기서 이만큼만 상승하면은 이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그거를 기대해 보겠다.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EL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매 회차를 사는 개념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사다가 내가 사놓은 ELS 중에 뭐라도 하나 여기 닿잖아요. 그럼 그때 뭘 하는 줄 알아요? 몇 월 며칠에 코스피 지수가 얼마를 넘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다 메모해두고 기다리게 되죠. 그날 그 수치를 넘어야 돼, 기도하면서. 안 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는 잘 내려가지 않잖아요. 우리 코스피가 이 정도 내려가는 거는 코로나, 서프라임, IMF 이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역사상. 그런 일이 안 생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길 수 있죠. 그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그렇게 내려간 지수는 잘 올라오지 않아요, 쉽게. 이것의 장점이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지수는 무겁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안 내려가지만 내려가면 큰 손실이 일단 생기고 홍콩처럼 반짝 반등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지수가 높을 때 사면 안 되죠. 높을 때 사면 안 되는 겁니다. 높을 때는 그것의 절반의 수치도 높아지니까. 지수가 많이 빠져 있다면 그것의 다시 절반 정도 되는 이 낙인 베리어라는 수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비슷한 상품이 아니라 더 보수적인 상품으로 우리가 느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알겠죠? 이게 ELS입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 얘는 만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6개월째 만기가 될 수도 있고 1년째, 1년 반째, 2년 반 언제가 될지 몰라요. 3년을 채울 수도 있죠. 근데 코스피 200이라는 수치가 이 날 대비해서 마이너스 45% 이상 나지만 않으면 6.5%라는 기간 대비해서 수익률을 다 얻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에요? 생각한 것만큼 안 좋나요? 근데 딱 그거 같아요. 채권의 수익률보다 높잖아요. 채권도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라는 게 존재하는데 채권의 리스크보다 조금 높고 채권의 수익률보다 조금 높다. 그래서 그냥 당연하다? 맞아요. 과학적이죠. 여기 영역에서는. 여기 보이는 여기 리스크가 생긴 거잖아요. 이 리스크를 내가 지는 대신에 이런 수익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ELS 지수형의 상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익률을 만약에 더 높이고 싶다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자, 낙인 베리어가 올라가겠죠. 이거 올리면 수익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조기상한 베리어들의 수치를 전반적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또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은 여기 기초 자산을 하나가 아니라 2개나 3개로 늘려요. 여러 개의 국가 지수들을 넣어요. 그럼 그 지수들이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충족할 가능성은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수익률이 또 더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수익률이 올라가고 내리고 이게 라인업이 다양한 거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거는요, 지수형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낮은 편,
보수적인 게 이 정도입니다. 더 올리면 이제 수익률이 막 7, 8, 9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높은 건 어떤 거예요? 예시 없어요? 높은 거요? 대략적으로 연 9%, 그리고 지수는 홍콩 지수, 미국 지수, 유럽 지수 섞어요. 하방은 보통 한 55나 60 정도로 해놓거든요. 그 정도로 해놓으면 이거 한 9% 정도로 쑥 올라갑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 줄 알겠죠? 자, 이게 지수형 ELS였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짜릿한, 이거 안 할라 했거든 처음에. ELS를 공격적으로 하는 방법을 배우면 안 되는데 알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종목형 ELS입니다. 말 그대로 ELS예요. S니까 손실률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리고 종목형이기 때문에 종목이 들어있는데 테슬라와 엔비디아.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가를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 ELS의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ELS예요. 이거는 낙인 배려가 30%면 마이너스 70만 둘 다 안 찍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좋아 보이나 봐요? 네. 아 근데 진짜로 괜찮지 않아요? 저는 괜찮죠. 아니 이게 더 괜찮게 느껴지면 어떡해요? 하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이게 이렇게 의도가 또 왜곡되네. 아니 왜냐면 봐봐요 조기 상환 주기도 4개월이에요 근데 4개월 안에 지금은 좀 애매할 수 있지만 테슬라 좀 많이 내려왔죠. 만약에 엔비디아도 좀 내려온다 쳐요. 그때부터 만약에 이런 상품이 나온다 그러면 4개월 안에 15%가 떨어져? 자, 설명 좀 더 해볼게요.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 날 대비해서 자, 4개월마다 평가를 해요. 첫 4개월이 될 때 85니까 처음보다 마이너스 15%잖아요. 마이너스 15% 떨어지지 않은 채로 4개월째를 맞게 되면 연 18.72%를 수익을 얻으면서 확정되죠. 만약에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지금도 많이 내려와 있긴 해요. 최근에. 지금보다 마이너스 40%가 나면 이거 다 충족 못하겠죠. 계속 밀릴 거 아니에요. 수년 된다고 표현하는데 자 4개월, 8개월, 1년, 또 4개월, 8개월, 2년, 4개월, 8개월, 3년, 심지어 3년을 다 채웠습니다. 3년 동안 얘네들은 살아나지 않았어요. 빠진 채로 그냥 쭉 간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70% 이상 내려가가지고 30을 찍은 적이 없다면 거의 55%. 요거 3년치를 받죠. 투자금의 저 정도를 받게 됩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미국은 하한가가 없잖아요. 미친 짓이 폭락하면 미친 짓 다 받으니까 그래서 어렵네.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는 상태로 저를 기다리는 것도 좀 많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불안할 것 같아. 아니요, 잘 생각해보면 반대죠. 주식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내 투자금보다 반토막이 났어요. 3년 기다렸어요. 안 올랐으면 여전히 난 마이너스 50이잖아요. 근데 얘는 플러스 50이니까. 그러니 자, 종목형 ELS에 어울리는 사람이 누군지 딱 알겠죠? 테슬라 오를까요? 모르겠어요. 떨어질까요? 그럴 것 같긴 해요. 마이너스 70% 이상 떨어질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실제로 났어요. 그대로 주구장창 옆으로 기기만 해도 마이너스 70, 즉 이 낙인 배리어 30을 안 찍으면 18.72%라는 아주 달콤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상품이 나오는 거죠. 와 근데 생각보다 이거는 안전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우리 착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안전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돈 잘 버는 회사잖아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이미.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들어간다면 이 30이라는 수치는 더 저 아래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돈도 그래도 잘 버는데 지금 주가가 만약에 좀 부담이 되고 미국도 요새 심상치 않다고 해도 지금 기준으로 마이너스 70을 찍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좀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수치 자체는 지수가 반토막 날 확률이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은 거죠. 그리고 얘는 그것보다는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감자님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자, 참고로 이거 2월이라고 표기돼 있잖아요. 제가 예시는 지금 걸 가지고 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거 다음에 전혀 다른 게 나올까요? 거의 비슷한 게 나온다니까요. 지금도 이런 상품 선택할 수 있다니까. 그럼 언제 택하느냐가 좀 많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ELS도 투자를 관심 있고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런 것일수록. 테슬라가 고점을 찍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엔비디아랑 같이 비슷하게 고점 빡 찍었을 때 그때 들어갔으면 엄청 위험하게 느껴졌을 텐데 테슬라 지금 좀 꽤 많이 빠지고 엔비디아도 뭐 빠지진 않았어도 고점은 아니니까. 계산 한번 해봐요. 그 수치에다가 70%를 한번 곱해봐요. 그리고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줄을 쫙 긋고 거기에 이 회사들이 3년 안에 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공부와 고민을 한번 해봐요. 그 믿음이 있다면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주식을 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모르겠다면 이게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종목형 ELS에서 감자님 지금 이거 마스크 움찔움찔해요. 그러면 저 테슬라랑 엔비디아 둘 중에 하나라도 30에 닿으면 안 되는 거. 네, 하나라도 닿으면 내 투자금은 30%가 되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죠. 자, 마지막 3년째의 배리어도 낮은 편이어서 반토막이 난 채 끝날 때 한 51 정도가 되면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확률이 녹아 있는 게 이거로 나타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봐준 상품 같은데.
괜찮나요? 봐봐요. 깻님 지금 기본적으로 테슬라나 엔비디아 살 용기 안 나잖아요. 네. 요거는 살 용기가 나나요? 용기? 용기를 내려면 낼 수는 있는데 굳이 살 것 같진 않아요. 자, 그거는 이유는요. 깻님은 지금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20은 넘는단 말이죠. 근데 ELS를 하는 사람들의 목표 수익률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주식을 사가지고 내가 연 18% 이상의 수익률을 못 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선택하기에 더 맞는 기대 수익률인 거죠. 대부분의 기대 수익률이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식을 직접 사는 사람들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낮은 사람들이 선택해요. 그거를 메꿔주는 게 얘네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요, 야 저러니까 터지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모르겠는데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잘 이용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게 종목형 ELS였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ELS를 올바르게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ELB만 한다. 자, ELB는 원금 보장되잖아요. 저는 살면서 원금 보장을 추구해 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까먹었어요. 자, 떠올려봐요. 과거에 우리 원금 보장 정말 중요했어요. 지금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투자금을 2천만 원을 넣었어요. ISA에서. 그리고 ELB를 골랐어요. ELB는 보통 1년짜리입니다. 1년 뒤에 딱 열었는데 내가 원한 조건이 안 나와가지고 수익률 0을 얻었어요. 원금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손실이라고 느끼죠. 근데 옛날에 우리는 안 그랬다니까. 다행이다. 다행이다. 원금 보장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ELB가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LS까지 갈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ELS로 가신다면 지수형으로 해요. 종목형 말고. 종목형이 더 끌리는데요. 개별 주식이 읽히니까 그런 거죠. 왜 이렇게 설득이 안 되냐? 여러분 설득되죠? 와닿죠? 자, 지수형을 하되 정말 보수적인 것만 골라서 해요. 같은 지수형에서도요, 보수적인 거는 지금까지 보면 터진 사례나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진짜 큰 지수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홍콩, 그리고 니케이도 많이 올랐을 때 결국에는 다 썼죠. 그 다음, 이왕이면 ISA 계좌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ISA의 특장점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1년 투자하고 2년 투자하고 3년 투자하잖아요. 만약에 ELS 투자했을 때 1년 차에 조기 상환이 안 됐어요. 2년 차에도 조기 상환이 안 됐어요. 3년 차 때 조기 상환이 되면 이게 3년치가 한꺼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꺼번에 나오는 수익률은 생각보다 높을 수 있어요. 20% 금방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세부담이 한꺼번에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금융수익으로 1년 만에 한꺼번에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ELS는 실제로 큰 돈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수년 되다가 한꺼번에 3년치를 받잖아요. 이게 2천만 원을 그냥 넘어버리거나, 아니면 이게 2천을 넘지 않았는데 다른 거랑 배당이랑 이런 거 합쳐가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금방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PB들이 이거 챙기느라 되게 곤혹스러워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3년치 한꺼번에 나와버리면 많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막 3년 되기 전에 중도 해지를 신청하거나 막 그런 일이 생길 정도입니다. 즉, 세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요거 바로 인지하고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ISA에서 하게 되면 한꺼번에 3년째에 나오더라도 얘는 뭐가 되죠? 비과세와 분리과세. 어쨌든 떼서 계산해주고 다른 것들이랑 손익통산해주잖아요. 그거 이용하는 것만 해도 ISA와 공합이 잘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ISA는 보통 우리가 3년 또는 5년 정도 잡고 투자를 하잖아요. ELS의 만기는, ELB는 보통 1년이고 ELS는 최장 3년이잖아요. 그러니 ISA를 열고 초반에는 ELS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투자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하자마자 이렇게 조기 상환돼서 막 나오면 바로바로 재매수를 해줘야 될 거고요. 자, 중요한 거 이겁니다. 욕심내지 않는다. ELS의 라인업을 이렇게 보면 한 5%부터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하다가 한 20%까지 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지수형 5% 이런 걸 시작해요. 코스피 하방 50짜리 이런 거 시작해요. 4%, 5%, 4%, 5% 하다가 참 그 평화의 시간이 길어져요. 보통 때 대부분 그래요. 계속 조기 상환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약간 맛이 들려. 그래서 점점 올립니다. 기대 수익률을. 홍콩도 놓고 유럽도 놓고 베리어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쑥쑥 올라가니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초심자의 마음을 딱 가지고 계속 해줘야 됩니다. 자, 욕심내지 않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가끔은 아예 하지 않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비싼 거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투자의 본질에 가깝죠. 비싸다는 거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비쌀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비쌀 때가 있단 말이죠. 지수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 있는 그런 시기를 지날 때는 아마 우리의 주변의 모든 곳에서 투자를 해라, 현금은 쓰레기다, 더 뭐 사야 된다 라는 얘기가 가득할 때 주식을 하면 안 되잖아요. EL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피해야 됩니다. 아예 안 하는 시즌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 그때 활용하는 게 또 낫죠. 어쨌든 지수도 낮아야 배리어도 낮아지니까.
자, 이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ELS에 대한 활용 팁입니다. ELS를 만드는 거는요, 유튜버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처럼 오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품도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초창기 때 주식 컨텐츠 만들었을 때도 똑같았어요. 댓글을 어떤 줄 알아요? 그게 2019년이거든요. 댓글로 아니 본인이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사람들한테 주식을 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막 진짜 진지하게 사람들이 했다. 주식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ELS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단 이런 원리와 원칙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ELS는 나한테 상처를 주는 자산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수익을 주는, 은행의 예금 수익률보다는 그래도 두세 배를 주는 그런 효자 상품으로 남기 위해서는 꼭 저런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ELS에 대한 것도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많지는 않아요. ELS가 요새는 워낙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세 군데서 하는데 여기는 미래셋입니다. 미래셋은요 4월 말까지 하는데 1,000만 원 이상 매수하면 상품권 만원, 3,000만 원 이상 매수하면 상품권 3만 원을 줍니다. 근데 단 일반 계좌에서 해야 됩니다. 아쉽게도 지금 주제는 제가 ISA로 준비를 했는데 ISA에서는 안 돼요. 그래도 다른 데서 하실 분들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투입니다. 자, 한투는 3월 말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아마 올라가고 나서도 거의 며칠 안 남을 것 같긴 해요. ELS가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하면요 최소 투자금이 10만 원이거든요. 제가 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이상만 일단 하면 10,000원 준다고 합니다. 이거 괜찮네. ISA도 되나요? ISA도 됩니다. 아마 전 계좌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순매수 이벤트도 있어요. 3천 이상 하면 5만 원, 5천 이상 하면 10만 원, 1억 이상 하면 20만 원인데 전반적으로 허들이 높죠. 근데 이게 괜찮더라고요. ISA 계좌에서 하면 2배 인정. 2,500 넣으면 5,000으로 쳐준다는 거네요. 그러면 10만 원 받을 수 있죠. 괜찮죠? 투자금이 이 정도 되면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키움증권입니다. 자, 키움증권은 엄청 심플해요. 1,000만 원 이상 청약하면 계좌 구분 없는 것 같아요. 10만 원 줍니다. 잠깐만, 높네? 1,000만 원만 할 사람은 키움. 아예 10만 원만 소액으로 할 거면 한투, 목돈으로 ISA 할 거면 한투 정도 볼 수 있겠네요. 요거는 5월 말까지입니다. 이렇게 3개 회사에서 지금 ELS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챙겨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오늘 ELS를 마쳐봤습니다. 어떤 소감인가요? 생각해보니까 주식은 항상 변동성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마이너스 1, 2%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마이너스가 주가에 반영이 돼도 자기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잖아요. 낙인만 안 찍히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면 활용하기 괜찮다? 딱 그 사람들이 딱 맞아요. 지금 ELS에는. 심지어 떨어지더라도 낙인까지만 안 떨어지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건 때로는 보이는 종목들이나 지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지금도 보면 우리는 투자에 관심이 많고 주식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보이는 게 좀 있다니까요. 그런 거는 괜찮은 상품이 될 수 있겠죠. 테슬라? 자, 감자님 어떤 거 느꼈나요? 저는 채권이랑 배당주 사이의 수익률만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되게 안전하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죠. 높을 때 안 사고 적정한 그런 수익을 원하는 사람한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딱 그렇다고 느껴지는 게 채권과 배당주 사이의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배당주를 사고 싶어도 마이너스를 어떻게든 볼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어느 하루만이라도. 근데 얘는 그 정도까지의 리스크는 아니니까 마이너스를 절대 보고 싶지 않다는 사람한테는 주식 투자 입문용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낙인 베리어가 한 50% 정도 된다고 하면은 3년 동안에 20% 가까이를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예금보다는 훨씬 높으니까. 그렇죠. 예금보다 훨씬 높죠. 근데 저는 이렇게 갖다 표현하고 싶어요. 자, 채권과 주식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두 가지 카테고리잖아요. 근데 채권은 너무 안전해. 너무 안전하고 수익률이 낮잖아요. 근데 주식까지 온다면 누군가가 여기는 무조건 마이너스를 보게 되죠. 변동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채권은 변동성이 있어도 어차피 만기 되면 원금 주잖아요. 그러니까 ELS나 ELP는 그 사이에 있는 약간 느낌이 들죠.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으나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깨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ELS를 사놨는데 걔가 마이너스가 막 나잖아요. 나도 걔도 만기에 닿으면 없어지는 거니까 되게 채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왜냐면 낙인만 안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채권을 어느 정도 했다면 그 다음에 저는 주식의 첫 관문이 배당주라 생각하거든요. 자, 배당주로 바로 갈 수 있느냐? 쉽지 않죠. 지금 우리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ISA에서 채권 하는 법 했어요. 채권 투자를 합니다. 좋네. 개별채권 해봤어요. 만기 되면 원금도 나오네. 이자도 나오네. 그걸 느끼던 사람들이 배당주로 바로 갈 수 있을까?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 사이를 메꿔주는 용도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중간재정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ELS에.
마케팅 용어로. 아, 중간이다. 거기서 표현하는 중간이라는 것은 예금보다 높고 배당주보다는 낮은 그런 거를 많이 생각했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터지고 나니 중염이 아니었네 막 이런 인식이 강한 거죠. 근데 진짜 높을 때 안 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망고의 진리인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항상 높아심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아 그래 뭐 그렇게 높지 않을 때 낮을 때 베리어 보고 맞춰 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시장이 과열될 때는 나도 모르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오르는데 괜찮겠지 뭐, 저기 상한 되겠지 뭐, 저기 상한 되겠지 뭐 쫓아가다 보면 한순간에 꺾일 때는 주식 투자자나 ELS 투자자나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3% 넘는 ELB 또는 0 또는 6.5 이런 거,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담으시면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겁이 나가지고 마지막에 ELB를 강조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ISA를 다양한 자산군으로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성토를 의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